그 첫 번째 이제 생애자산 관리인데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초, 3초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25세와 65세 여러분들은 누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름대로 이제 답이 서셨을 것입니다. 이 답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60세 자산을 많이 모아두었으니까 이 사람이 부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65세는 앞으로 돈을 벌 일이 없는데 25세인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의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3, 40년 동안 훨씬 많은 미래의 수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관점에서는 지금 65세가 부자인 듯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미래의 관점으로 확장을 해서 보면은 25세가 더 부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는데요. 25세는 앞으로 자기가 소득을 벌 이런 소득의 흐름이 쭉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적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 이런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을 꼽으자면은 풍부한 인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인적 자본에서는 뭐가 나오냐? 우리는 자본에서는 소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는 임대소득이 나오고요. 주식에서는 배당소득이 나옵니다. 인적 자본에서는 근로소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온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하게 되고 이 저축을 금융자본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애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은 나의 인적 자본은 차츰차츰 작아지만은 나의 금융 자본은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인적 자본 어떤 나한테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우리가 주식을 사고 공부를 예를 들어 학원에 보내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이거는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뭐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결국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더해서 나의 지식을 높이는 것이 수익률이 높은 것인지 주식을 사는 것이 수익률이 높은 것인지 이런 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한번 보십시오. 학사학위를 받은 것에 연간 실질 수익률은 한 15% 정도로 나왔습니다. 주식은 6.8%. 이게 실질 수익률이기 때문에요. 물가 상승률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3% 정도 더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비교하기 위해서 실질로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 회사채 같은 경우는 뭐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과 우리가 학사학위를 비교만 해본다고 하더라도 인적 자본의 수익률이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면은 거기에서 근로소득이라는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현금 흐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소득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한 것을 잘 운용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생애자산 관리인 것이죠. 최근에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인적 자본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잘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하여튼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은퇴를 빨리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파이어족은 어떤 것으로 생각되었냐면은 한 100배, 200배 되는 이런 자산을 한번 잘 투자를 해서 한번 뻥튀겨 보자는 것입니다. 대박을 내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 원만 하더라도 100배 같으면은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인이고 이런 자산을 막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이제 대폭 높이고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만들게 되는 좀 이상한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어족의 본래 이제 외국에서 당연히 이제 파이어족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의 소득이 제일 높을 때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요. 40대 초반 중반이 제일 소득이 높습니다. 그때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내가 많은 성과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운용도 잘하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찍 은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거기에 초점은 나의 인적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운용이 따라오는 것이죠. 인적 자본에 나오는 소득은 생각지 않고 우리가 운용을 자산 운용을 뻥튀기 해서 하겠다는 것은 파이어족의 본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족조차도 우리가 잘못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생애 자산 관리에 어떤 나무를 이렇게 가꾼다고 그러면은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적 자본을 튼튼히 해놔야 그리고 깊게 인적 자본이 뻗치고 있어야 나무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튼튼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30도 그렇고 2030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계시고 할 텐데요. 생애자산 관리에 있어서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본이다. 그 뿌리가 약하면은 아무리 하더라도 그 나무는 풍성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10대 때도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야 되고 20대 때도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곡식의 씨앗을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그 곡식을 추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는 법인데 그 때를 놓치면은 이게 뭔가 막 효율성이 뚝뚝 떨어집니다. 뭐냐면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은 10대 때 돈을 번다 그러고 50대 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고 하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젊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의 본래의 의미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일단 일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겠다는 것이 그 본래의 의미라는 것, 그걸 좀 이제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애자산 관리라는 것을 여기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딱 이 그래프 하나입니다. 이것 이상,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청년 때는 축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적 자본에서 근로소득이 나오는데 그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 저축을 가지고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축적을 하는데 그 축적의 이제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축적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전반에 있어서는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자산 축적하는 것을 목표를 두는 것이고요. 인생 후반에 가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5060 세대가 있다면은 인생 후반은 축적한 자산을 기반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수단과 목표가 다릅니다. 인생 전반에 있어서 수단은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입니다. 목표는 자산 축적입니다. 인생 후반에 있어서는 수단은 축적된 자산이고 목표는 축적된 자산에서 금융소득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생애 자산 관리의 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 전반과 인생 후반의 자산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 전반의 자산 관리의 초점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적 자본에서 나온 근로소득, 그걸 가지고 저축한 것을 또 투자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축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뭘로 축적을 하느냐? 그 축적은 첫 번째도 투자, 두 번째도 투자, 세 번째도 투자인 것입니다. 나에게 투자하고 내가 저축한 돈을 자본에 투자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애 자산 관리에서 인생 전반 혹은 축적의 시기 혹은 청년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짚으라면은 저는 이렇게 투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생애자산 관리를 보는 관점은 그러면 무엇이냐? 첫 번째, 생애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뿌리에 해당되는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 인적 자산을 튼튼히 해야 되니까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인적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축한 돈을 창고에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축한 돈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려나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은 불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어릴 때부터 심어줍니다. 그래서 생애자산 관리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은
인적 자산, 저축한 돈을 금융 자산으로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바로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것이고, 돈을 불리려면은 투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기에 생애자산관리에서 청년의 시기에 자산관리 혹은 생애자산관리를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